자, 그럼 우리 50페이지. 자, 50페이지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뭐 이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그 밑줄 정도 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분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험 제도인데, 자, 그럼 이 시험을 어디서 주관하느냐? 자,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시험 시행 기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자, 원칙이 어디예요? 시도지사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시도별로 시험을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어때?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 있죠? 어디는 쉽고 어디는 어렵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외로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이제 나서서 직접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장이 나서서 할 때는 거기 밑줄 하세요. 둘째 줄. 시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자, 시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여기. 자, 이렇게 시도지사와 국장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시험시행기관 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시험시행기관 장이 누군지 알고 있어야 돼. 시험시행기관 장.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시험을 주관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야, 니네가 좀 해.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로 가면 거의 그렇게 돼 있죠? 자, 어디에다 위탁을 하느냐? 첫째 줄 보면 협회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기업, 그러니까 무슨 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준정부기관. 자, 준정부기관. 여기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현재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제 준정부기관입니다. 여기에 위탁이 돼 있어요. 지금 산업인력공단. 자, 여기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험 출제입니다. 자, 그럼 시험 출제를 누가 하느냐? 장애인 출제위원이 하는데, 이 출제위원은요, 거기 보면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자, 누가 임명 요청한다고요? 거기 맨 앞에 첫째 줄 시험 시행 기관장 거기 체크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자, 출제위원. 자, 이 출제위원을 지금 임명 위촉합니다. 이거 시험 시행 기관장이에요. 지금 이거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출제위원의 의무. 거기 보면 이제 당연히 출제할 때 유의사항, 준수사항 이런 거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겠죠. 뭐 사고 치거나 문제 개판으로 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의 둘째 줄. 몇 년간 출제 못하게 해요? 5년 체크하세요. 5년. 자, 5년간 출제. 그 다음 이제 출제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해가지고 이제 수당 준다는 얘기죠. 그럼 출제위원 문제 일으키면 5년간 시험 출제위원 위촉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겠죠? 지네들. 지네가 출제위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래 나올 확률은 뭐. 자, 그 다음 이제 52페이지. 자, 응시 자격. 자, 이제 응시 자격 알아야 돼, 또 우리가. 응시 자격. 자, 거기 맨 처음에 1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막 국적 불문하고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못 보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냐?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줄 하세요. 제목. 자격이 취소된 몇 년? 3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로 인한 무효. 그러니까 시험보다 컨닝하다 걸렸어요. 그럼 그 시험 무효 처분돼요. 그러면 몇 년간 못 봐요? 5년. 자, 그러니까 자, 자격이 취소되면 자, 몇 년? 3년.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자, 이 숫자 정도는 외워야 돼. 자, 부정행위자 5년.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그 번호 왼쪽에다 쓰세요. 왼쪽 여백에다가. 그럼 지금 이 사람 자, 3년간 시험 못 보고 5년간 시험 못 봐요. 둘 다 자격증 없겠죠? 그럼 자격증 없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중개업에 종사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보존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있다 없다? 자, 자격 취소는요. 3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격 사유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결격 사유니까 이 사람 중개 보호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근데 이 사람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격에 해당되면 우리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그 번호 딱 눈에 띄게. 이거 잘 틀려요, 우리 수험생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시험만 못 보냐? 아니면 중개업에 종사도 못 하느냐? 자격 취소는 다 못해.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잘 알아놔야 돼.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시험 뭉치.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원서 접수할 텐데 이제 한 8월 정도에 이제 우리 할 거예요, 원서 접수. 그 전에 끝내놔야 돼. 그때부터 공부해야죠. 그 전에 끝내놔야 돼. 막 원서 접수하면 막 이제 긴장되니까 공부 안 돼요. 막. 그리고 접수할 때 이거 1차만 해야 돼, 2차만 해야 돼. 그 고민하려고 또 공부 안 해. 그래서 접수 기간 일주일 날려 또. 근데 이제 일단 접수해놓고 보자 해가지고 이제 둘 다 접수를 하는 것 같은데. 자, 미리미리 끝내자. 자, 그럼 원서 접수할 때 이제 우리가 응시 수수료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과 관련된 비용을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원칙을 보니까 지자체 조례 그랬죠. 자, 이 응시 수수료 잘 보세요. 원칙이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시험을 하면 뭘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낸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 지자체는 이제 시도 조례겠죠. 시군구 조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로 이제 국장이 시험을 주관할 때 국장이 내라고 하는 수수료 낸다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놨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라고 하는 수수료는 현재 우리가 내고 있어요. 얼마? 28,000원 이렇게. 자, 근데 별 얘기 없다. 별 얘기 없이 그냥 응시 수수료 어떻게 내요? 그러면 항상 원칙에 따라서 뭘로 낸다? 지자체 조례. 이걸로 이제 답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수수료 반환. 자, 이제 우리가 응시 수수료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 기억을 봐봐요. 수수료를 과온합했다. 뭐 더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돌려받죠.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자, 그런데 디귿번. 원서 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했을 때는 전부 그랬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 기간 내 나 시험 안 볼래 하면 이때는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접수 기간.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니을번. 접수 마감일로부터 며칠? 7일, 7일. 7일 내에 나 안 볼래요. 그럼 이때는 60%만 돌려받아요. 또 페이지 당깁니다. 그럼 이날로부터 다시 또 뭐냐?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나 안 볼래요. 그럼 이때는 몇 프로? 이때는 5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는 50%.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게 이제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참고로 잘 보세요.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이거 기억해놔야죠,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지 절반이라도 건져요. 자, 그 다음. 자, 시험 방법 및 내용인데, 먼저 시험 시행을 봅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한 번씩 밖에 안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다만, 자, 이 말 중에 이 말. 자, 거기 밑줄 하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연 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누가 결정한다고요? 봐봐요. 시험 시행기관장. 그러니까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깁니다. 당해 연도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 이 결정을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만 나오면 시험 시행 기관장 이러면 돼요. 시험이란 말 나오면. 자, 그다음 시험 공고. 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계략적인 공고란 말 이걸 예정 공고라고 그러는데 일찌감치 이제 공고를 해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거기 셋째 줄 매년 2월 말일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12월 말에 다 나와요. 이미 12월 말에. 그래서 그 다음 년도 시험 볼 각종 자격시험 한꺼번에 쫙 공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매월 10월, 우리는 매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본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구체적인 공고, 이걸 이제 확정 공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시험 공고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본다라고 예정이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그럼 그 확정 공고는 언제냐? 거기 셋째 줄 끝부분. 시험 시행일 며칠? 90일 전입니다. 90일 전. 자, 90일 전까지. 자, 그래서 이제 90일 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방법. 자, 이것도 뭐 시험에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원칙은 이제 구분 시행, 이시 시행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1차, 2차 구분하여 보잖아요. 그리고 이시 서로 다른 날. 그러니까 원래는 1차를 먼저 보고 1차 객관식으로. 그리고 이제 합격한 사람들 상대로 2차를 따로 봐요. 이때는 논문으로. 지금 그게 원칙이에요, 이게. 막 무서운 소리 나오죠, 지금? 막 겁먹고만 놀래고 막. 자, 근데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예외. 구분하되 동시시행 그랬어. 지금 1차, 2차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날 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1차, 2차 둘 다 객관식으로. 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외에 따라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원칙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뭐 법 손도 안 대고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법 하나도 손 안 대고. 어때? 그때 볼 거예요? 지금 합격할 거예요? 지금 합격해야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지금. 자, 지금 얼른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 열심히 좀 해. 할 때 막 열심히 막 부지런히 막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시험의 일부 면제 그런데 자, 저 일부 면제 거의 첫째 줄.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하는 1차가 면제된다. 다음 회입니다.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어떤 수험생이 수업 끝나니까 막 쫓아와서 아니 교수님 지금 해마다 한 번 보니까 다음 연도나 다음 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같아요, 달라요? 아까 왼쪽에 그랬잖아요. 1회 이상 볼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안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달라요. 물론 지금 그런 변수가 없어서 한 해 한 번씩 하니까 그러지만 변수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같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르다. 자, 과목은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자, 1차는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차는 객관식 봐가지고 꽈락 40은 넘어서 그 다음 평균 60 넘으면 돼요. 자, 그런데 2차는요, 거기 절대평가도 있고 상대평가도 있고 그랬는데 원칙은 절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원칙에 따라 절대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페이지 넘깁니다. 네, 상대평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이미 상대평가도 다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바꾸기만 돼요.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 그러면 자, 올해 2만 명 뽑겠다. 이렇게 2만 명 딱 공고했어. 그럼 이제 2만 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시험이 어려울까 쉬울까? 아니, 어렵진 않아요. 쉬워도 돼. 단 등수 안에 드냐 못 드냐지. 그러니까 내가 평균 90 맞았어. 합격이다 아니다? 몰라요. 그렇죠. 등수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안 내요, 이때는. 쉽게 내도 등수로 자르니까 굳이 막 어렵게 안 내요. 자, 근데 3번 보면 세 번째.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했을 때 이때는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최소란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이만큼은 뽑겠다 이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만일 올해 시험은요 최소 10,000명은 뽑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최소 10,000명은 뽑겠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원래는 60점 넘으면 다 합격이란 얘기예요. 다 합격인데 문제는 60점 넘는 사람이 10,000명도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소 10,000명을 뽑겠다 했죠. 그러면 60점이 안 된 사람 중에 59점, 58점짜리 중에 등수로 만일 나머지를 추가 합격시키겠다 이거야. 그래서 합격생이 60점 넘는 사람이 7,000명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3,000명은 어떻게 한다? 60점 안 된 사람 중에 등수로 추가 합격시킨다 이거야. 추가 합격. 그러니까 이때는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이때는 어렵죠. 왜냐면 이거 너무 쉽게 내면 안 돼. 왜냐면 최소 10,000명만 뽑겠다 했는데 만약 60점 넘는 사람이 30,000명이야. 그럼 다 합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조금 잘라야 되니까, 커트란 잘라야 되니까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만 바꿔도 돼. 최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겁먹지 말고 얼른 공부해, 지금. 이제 이렇게 바꾸려면 당장은 못 바꿔. 한 몇 년 유예를 두고 이제 몇 회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막 하고 미어 터질 수 있어요. 막 그 전에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여유 있을 때 해야 돼, 지금. 지금 너무 여유 있어가지고 좀 문제인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공고. 자, 합격자 공고는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보잖아요. 한 달 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달 후에 발표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 달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거기 체크하세요. 자격증 교부. 자, 누가 하느냐? 1번. 시도지사. 둘째 줄 밑줄 하세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보통 이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발표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한 달 이내 자격증 줍니다. 자, 자격증은 누가 준다고요? 시도지사입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이제 주관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자격증이 우리는 시도지사 직인시켜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자격증 재교부. 그럼 이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이제 재발급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무실에 이 원본을 걸어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발급 받을 때 누구 찾아가느냐? 자, 둘째 줄 밑줄 중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앞으로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교부한 시도지사 이라고 돼. 자,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행정수수료 납부. 당연하죠. 재발급 수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네, 공짜가 아니야. 그럼 똑같아요. 응시수수료하고 똑같아요.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도 원칙은 시도조례, 예외로 국장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자격증은 뭐 여기는 무시해버리고 항상 어디서? 시도조례, 여기 찾아가니까, 시도총 이제 찾아가니까 여기서 이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고 재발급 받는다 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58페이지. 자, 그럼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인데, 자, 첫째 줄, 양도대여하지 마라. 그 다음, 당연히 양수대여도 받지 마라. 걸리면 처벌하는데 어떻게?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맨 위에 첫째 줄, 양도대여면 반드시 자격 취소됩니다. 그리고 둘째 줄, 1년 1천으로 처벌돼요. 그리고 이제 양수대여 받은 사람도 1년 1천. 자, 조심할 건, 양수대여 받은 사람은 자격 취소란 말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죠? 양도대여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그러니까 사칭하지 마라 있잖아요. 근데 자격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했는데 이것도 얼마? 1년 1천. 근데 그 밑에 판례를 보시면 거기 하나, 둘, 셋째 줄 끝부분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거. 이게 이제 사칭이냐 아니냐인데, 어떤 무자격자가 사무실 하나 오픈을 하고 거기다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았는데 이 사무소 상호 이름이 뭐냐면 부동산 뉴스야. 뭐 독특하게 이름을 지었죠. 부동산 뉴스 중개사무소 이렇게 간판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이 사무소 대표라고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럼 이거 자격 사칭이냐 아니냐. 자, 공인중개사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칭이다 아니다? 사칭이다. 왜냐? 우리 일반인들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어. 왜냐? 오늘날 사무실 개업하려면, 자, 그냥 해요? 자격이 있어야 돼? 혹시 그거 알았어요? 이 공부하기 전에도? 중개사무소 내려면 자격증 따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 우리? 다 알았잖아요. 아, 요즘 자격증 있어야 사무실 오픈하지. 그냥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사무소 이 사람이 대표면, 아, 자격증 따서 오픈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증 있겠거니 하고 오인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록 공인중개사란 말은 한마디도 안 썼다 하더라도 사칭이다 아니다? 사칭이다 그 말이야 지금. 사칭이다. 자, 그래서 사칭이다. 그래서 사칭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를 봅니다. 자, 시험에 여기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좀 여기에 낼 게 많아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뭐 여기
국장이 할 때 시무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또 당연 또 시험을 안 볼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 시무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이런 말 나왔잖아요. 자, 그럼 그 시무위원회가 뭐냐? 자, 그럼 맨 밑에 봅니다. 자, 60페이지 맨 밑에 1번.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시무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시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거기 국토부 밑줄.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국토. 이거 행정안전부에 설치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둘 수 있다 체크하세요. 자, 둔다가 아니라 뭐다?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둬야 되는 필수 조직은 아니고 의무기관이다 보시면. 자,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무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뭔가요? 자, 심의사항. 자, 박스 안에 보면 이제 1, 2, 3, 4 네 가지입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그랬죠? 자, 거기 손해의 손자, 맨 앞에 손자 동그라미. 그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거 그랬죠? 자, 자격 취득의 자자. 그 다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거 그랬죠? 자, 중개보수의 보자. 그 다음 중개업 육성에 관한 거 그랬어요. 자, 육성의 육자. 그래서 손자보육 이렇게. 자, 손자보육. 그러니까 손자를 어떻게 보육할까 시무하는 데다. 자, 그런데 그 밑에 2번 구속력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시무위원회에서 자,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거기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에 넣고 이거를 정할 때 그럼 그 위에 시무사항 중에 이게 몇 번에 들어가요? 2번이잖아요. 2번.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2번 사항에 해당하는 거 이것을 만일 결정을 했어. 그럼 뭐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 지금 시도지사가 시험시행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이번 33회 시험은 상대평가로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무상 4개 중에 2번만 그러지 나머지 그럼 1번, 3번, 4번은요? 시도지사 따를 필요 있다 없다? 그렇죠. 없죠? 네, 없다. 자, 그래서 이거 2번 사항만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시도지사는 시험시행 기관이니까 시험과 관련된 건 따른다 이러면 돼요.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운영. 자, 구성을 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자, 포함 동그라미.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자,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그래서 7, 11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7, 11. 자, 그 다음 위원장 그럼 누가 됩니까? 국토부 제1차관이 됩니다. 국토부 제1차관. 그 다음에 위원입니다. 자, 다음 사람 중에서 이제 둘째 줄 국장이 임명 위촉한다 그랬죠? 자, 거기 밑줄 국장이 임명 위촉한다. 자, 그래놓고 그 옆에다 쓰세요. 위원장 X라고 쓰세요. 이거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그러면 거의 껍벅 넘어가. 자, 그래서 국장이.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고위 공무원단이란 말은 공무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실장이나 국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파워는 막강하죠, 이 사람들이. 또는 이제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있는 사람, 대학 교수 뭐 쭉 나오잖아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각 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위원으로 임명 위촉한다 이러면 돼요. 물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그 페이지 넘기면 그 마지막에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있죠? 이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 위촉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각 분야 전문가들 다 들어간다 이러면 돼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를 냈더라고요. 출제위원이 이쪽에 좀 있었나 봐, 자기가.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임기. 자, 임기 몇 년? 2년. 자, 임기 2년. 자, 임기는 2년. 그 다음에 간사. 간사가 이제 사무처리하는 이제 실무자인데, 한 명을 두게 돼 있는데, 그럼 이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또 이거 국장이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런 실무자, 이런 사람들 임명위촉을 국장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은 어떻게 해요? 자, 운영은 보통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의 직무.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모임 같으면 하면 회장이 다 알아서 하죠. 여기도 위원장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러면 돼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 자, 오른쪽 갑니다. 5번. 자, 5번에 보면 이제 그것만 체크하세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밑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거기 밑줄. 자, 이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 놓고 거기다 쓰세요. 그 말 밑줄 친 거 밑에다. 부위원장 X. 자,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누가 한다고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만. 그 다음 이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인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용어만 알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위원회에 이제 심의하러 위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위원이 여기 심의 이 안건에 만일 자기가 당사자야. 아니면 자기 배우자나 친척이나. 그럼 이 안건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넌 빠져. 그게 제척. 배제한다 이 말이야. 너는 빠져라. 그 다음에 회피란 말은 이렇게 이제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스스로 나 안 들어갈래요 하고 빠져야 돼. 당연히 그래야죠. 자기 스스로 피하는 거, 회피. 그 다음 세 번째, 해촉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제척사유만 알아서 회피를 해야 되는데 바득바득 나 여기 들어갈래 이래. 그러면 되겠어 안 돼? 그럼 공정한 심의가 돼 안 돼? 그럼 국장이 너 빠져. 잘라버린다 이 말이야. 해촉이란 말은 위촉을 해야 한다. 잘라버린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기피.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안건의 당사자가 이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부 신청하는 건데 뭐냐면 이것도 다 재판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재판을 봤는데 그 판사가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원수진 사람이. 그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나 이 사람한테 재판 안 받을래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빼주세요. 나하고 감정 있는 사람이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용어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 자, 우리 프린트 봅니다. 자, 1번. 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포함된다 그랬는데 외국법은 돼 안 돼? 안 되죠. 2법. 우리 중개사법. 그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보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보수를. 그 다음.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사가 아니다? 자, 소공사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개공사에 소속된 사람과 사원 임원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4번.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틀렸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야지.
5번 개공사란 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켓을 등록을 한 자 그랬네요. 맞나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거. 자,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 맞나요? 중개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건 중개잖아요. 중개. 자, 중개. 그러니까 이 중개를 뭐 해야 돼? 업으로 해야 중개업이잖아요. 그 다음 2번 중개사법상 중개인은 등록을 한 개공사 알선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알선도 포함된다 그랬네요. 맞나요? 자, 우리가 중개는 항상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중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알선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많이 나온다니까. 중개냐 아니냐 이렇게. 또 중개업도 그러고. 그럼 중개냐 아니냐 부동산 거래 알선 이것만 찾으면 돼. 부동산 거래 알선. 그리고 이제 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업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자, 이 알선하는 사람, 이 알선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중개사무켓을 등록을 받고 해야 됩니까? 이런 말 있다 없다? 아, 이런 말 없잖아요. 이 용어 정의에. 그냥 부동산 거래 알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하더라도 중개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것만 갖추면 또 계속 반복하면 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무자격자는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혼동하는 거야. 우리 수험생들이. 자,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하더라도 중개에 해당하고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단 처벌받는다. 그 다음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을 묻고 있죠. 그럼 업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자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된다죠. 그런데 우연한 게 한 번 하니까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 받았다고만 하면 안 돼. 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자, 이거. 자, 다른 사람의 의뢰.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바로 이 중개. 이 중개를 뭐 하는 거예요? 업으로. 이것만 충족하면 돼, 이것만. 이 문구만.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 우연한 게 단 1회 이건가요? 4번 하죠. 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 그랬네요. 아까 방금 했잖아요. 자격 있고 없고 지금 등록을 받고 안 받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들도 이 조건만 충족하면 다 중개고 중개업이다. 단 뭐다? 처벌. 무등록으로 처벌받을 뿐이다. 그래서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5번 보조원은 개공사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없죠. 보조원은 중개업을 못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자, 3번 다음 중 중개사법상 중개로 볼 수 있는 거. 자, 이것만 찾으세요. 이거. 중개냐 아니야 이것만 찾으라니까요. 부동산 거래 알선. 부동산 거래 알선. 자, 1번 개공사가 경매대상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갑으로부터 매수 신청을 위임받아 이를 대리했다. 그럼 뭐예요? 매수 신청? 대리. 그렇죠. 매수 신청 대리. 부동산 거래 알선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있어요? 겸업으로? 이거 겸업이잖아, 우리. 뭘 겸업? 우리 먼저 배우신 분들.
우리가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죠. 겸업. 그러면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려요.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중개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 콜라랑 넘어가. 이거 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개공사가 토지 매수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도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알선했어요? 체결했으니까 자기가 거래 당사자가 되었죠. 한쪽을 대리받았잖아요. 일방 대리, 이건 대리행위야, 대리. 이건 중개가 아니라 대리. 3번. 개공사가 상가 건물 임대 관리를 의뢰받아 관리, 대행을 수행했다. 말 그대로 관리, 대행한 거잖아요. 중개를 한 게 아니라. 4번. 개공사가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 알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 알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알선 이 말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냐? 네, 맞아요.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개업이 꼭 주된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판례인데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또 들어볼 거예요. 자, 5번. 개공사가 중고 자동차에 대해 매매 계약을 알선했네요. 중개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부동산 거래 알선인데 이때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중고자동차는. 그래서 아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임목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맞나요? 네, 먼저 등록하라고 그랬죠. 등록에 더해야 등기합니다. 2번. 국가소유 건물은 중개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장재단에 포함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부, 표제부의 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자, 임목인지 아닌지가 표제부고 재단은 뭐예요? 그 대상 부동산 등기부 갑구 을구란, 즉 해당 구 상란, 관련 구 상란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 4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그래요? 이거 분양권 포함되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렇죠? 아까 법조문에 판례가 이렇게 나와있죠. 판례.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 자, 5번. 자, 시험 제도입니다. 옳은 거. 이 시험은 국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바뀌었죠? 원칙이 시도지사가 예외로 국장이잖아요. 그 다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회의원 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당회의원도 시험 안 본다. 또 시험 시행기관장. 시험 시행기관장. 그 다음 3번. 국장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교부한다고 그랬죠? 시도지사. 그 다음 4번.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자, 여기까지. 그런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중개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격이 아니니까. 자, 보조원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시무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나요? 네. 그렇죠. 그 실무상 4개 중에 이것만 따라야 한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날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많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3, 4월 정말 집중하시고, 그리고 예습
수업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거 꼭 하세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위력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이걸로 끝냈으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남는 시간에 다 뭐 하자? 민법에 치중하자. 이런 거.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